저희 회사가 오늘 이 자리를 후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말 한마디도 필요 없었습니다. 현수막이 먼저 말해줬거든요. 남편 친척 모임은 매년 같은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올해도 같은 자리였습니다. 오수진은 남편 박중수 옆에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년째였죠. 이 모임에 처음 왔을 때 수진은 27살이었고 지금은 37살이에요. 10년 동안 이 연회장의 음식 맛도 테이블 배치도 앉는 사람들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진의 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구석에서 조금 떨어진 그 자리였죠. 처음에는 그게 서러웠어요. 나중에는 익숙해졌고요. 익숙해지는 게 체념인지 성숙인지 수진도 잘 몰랐어요. 그냥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감정을 아끼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행사를 후원한 기업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어요. 수진이 멈췄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있었어요. SJ 인터랙티브 협찬. 수진 자신의 회사 이름이었죠. 종수가 수진이 멈춘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요. 현수막을 3초 동안 봤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안으로 10년이 오늘 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이 모임에 나온 건 결혼 첫 해였어요. 결혼 전까지 수진은 그런 종류의 자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배경으로 평가받는 자리,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로 그 사람의 값어치가 정해지는 자리였죠. 수진이 막 창업을 시작했을 때였어요. 직원도 없었고 사무실도 작았고 매출도 없었습니다. 시이모 박정자는 처음부터 노골적이었어요. 수진의 직업을 물어보고 회사 규모를 물어보고 남편 직업과 비교했죠. 그 비교가 수진에게 불리하게 끝난다는 걸 박정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이모가 말했어요. 수진 씨는 회사 다닌다고 했죠. 요즘 IT 쪽은 좀 불안하지 않아요? 스타트업이라던데. 옆에 있던 사촌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종수 오빠는 대기업이니까 안정적이잖아요. 수진 씨는 좀 불안하겠네요. 수진은 웃으며 넘겼어요. 해명하려고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해명이 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로 이기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그걸 알아챈 게 결혼 첫 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종수는 이모가 원래 좀 그래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죠. 말 대신 다른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그 결심이 10년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2해가 지나던 봄이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말들이 있었어요. IT 쪽은 불안하다는 말, 스타트업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말, 종수가 더 안정적이라는 말. 수지는 집에 돌아와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 화가 그 사람들을 향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을 향했죠. 왜 반박하지 않았는가? 왜 웃으며 넘겼는가? 그런데 곧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반박해서 이기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내년 모임에 또 같은 말이 나올 거예요. 말로는 끝이 없어요. 그러나 결과는 끝이 있거든요. 연매출 800억이 되는 날이 오면 그날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할 거라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회사 전략 문서를 새로 썼어요. 3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 한 조씩 적으면서 그 친척 모임이 머릿속에서 연료가 됐습니다. 무시받을 때마다 이 문서를 열었어요. 새로운 목표를 적었고요. 모임이 매년 수진에게 연료를 줬어요. 박정자와 사촌 언니는 그걸 몰랐겠죠.
수진이 이 모임에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온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었습니다. 말 대신 결과로 그날 밤부터 말이에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SJ 인터랙티브는 커졌습니다. 처음 인연은 직원이 둘이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첫 번째 큰 계약이 들어왔고 수진은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기뻐서요. 그런데 친척 모임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5년째 되던 해에 직원이 30명이 됐어요. 사무실을 넓혔죠. 그의 모임에서 요즘 회사는 좀 어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수지는 잘 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박정자는 IT 경기가 좋긴 하죠 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웃었어요. 7년째 되던 해에 직원이 100명을 넘었어요. 업계에서 수진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수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0년째 되던 올해였습니다. 연 매출이 800억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팀장이 올린 결제 서류를 봤는데 올해 친척 모임 연회장 후원 요청이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죠. 수지는 잠깐 그 서류를 봤어요. 그리고 결제했고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임 당일이었어요. 수지는 평소와 같이 준비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고 화장을 했고 종수와 함께 차를 탔어요. 가는 길에 특별한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길을 오갔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고 나중에는 그냥 가는 길이 됐었죠.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고요함이 무관심과 다르다는 걸 수지는 알고 있었어요. 무관심은 포기해서 오지만 고요함은 준비해서 온다는 걸요. 수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현수막이 알아서 말할 테니까요. 연회장에 들어가기 전 수지는 잠깐 거울을 봤어요. 처음 이 모임에 왔던 27살의 수진과 지금의 수진이 겹쳤습니다. 그때의 수진은 이 자리가 두려웠어요. 지금의 수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건 강해져서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가 수진에게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따로 있었거든요. 230명의 직원들이 있는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연회장 입구로 걸어갔어요.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사가 시작됐어요.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행사를 후원해주신 기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들이 읽혔어요. SJ 인터랙티브, 연 매출 800억 IT 솔루션 기업. 장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고요. 박정자가 수진을 봤어요. 사촌 언니가 수진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먼저 눈을 피했어요. 박정자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저기 저 회사가 수진 씨 회사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그 두 글자였어요. 네, 맞아요. 10년 동안 이 모임에서 수진이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 억울했던 것들, 서운했던 것들, 반박하고 싶었던 것들, 이 두 글자보다 더 강한 건 없었습니다. 어떤 반박도, 어떤 해명도, 어떤 항의도 이 두 글자 앞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었어요. 달라진 건 이 공간 안 사람들이 수진을 보는 방식이었죠.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진행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진이 할 일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앉아 있는 것, 현수막이 말하게 두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박정자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10년 동안 수진이 먼저 다가가야 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박정재가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가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수진은 웃었어요. 10년 전 이 모임에서 처음 웃었던 것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얼굴로요. 그런데 전혀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사촌 언니가 왔어요. 수진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IT 쪽은 불안하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명함을 달라고 했어요. 씁쓸하셨냐고요? 솔직히 씁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씁쓸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10년 전에 이미 알았으니까요. 사촌 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나중에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저희 회사도 IT 솔루션이 필요한데. 수진이 말했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건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먼저 다가간 건 항상 수진이었어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임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종수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모임 내내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종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나 몰랐어. 10년 동안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수진은 종수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오래 힘들게 했었죠. 나쁜 사람이었다면 일찍 결심이 쉬웠을 텐데 나쁘지 않은 사람이 외면했기 때문에 더 오래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수진이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어요. 나 힘들었어. 근데 그때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 말했어요. 이 자리에서 말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결과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 생각이 회사를 키운 거야. 종수가 말이 없었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내 편에 섰어야 했는데. 수진이 말했어요. 그래, 근데 지금이라도 됐어.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지금이라도 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래 앉아 있었어요. 종수는 먼저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거실에 혼자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고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새겼어요. 현수막, 박정자의 표정, 사촌 언니의 명함 요청, 종수의 말, 그리고 자신의 말. 그때 덕분에 더 열심히 했어.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해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임이 상처였어요. 그 다음에는 연류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지나간 것이었어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것. 수지는 내년 모임에 갈지 생각했어요.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야 할 의무도 없었고요. 그냥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수진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결과가 800억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결과가 수진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이었죠. 수진은 차를 다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빗속 어딘가에 내일 출근해야 할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230명이 기다리는 곳. 그것이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서울 아침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차 안에서 종수가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는 내가 더 내 편에 설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수지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가 있었고 새로운 계약건이 있었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박정자가 어젯밤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수진 씨처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지는 그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면 돼요. 라고. 그것이 전부였어요. 10년이 그렇게 됐거든요. 수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 됐죠. 수진에게 더 중요한 건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 수진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